우선 1643년에 이거 이제 그 통신사가 이제 파견이 됐는데 그 이게 작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 이때 간 그 기록 중에 가장 그 자세한 기록인데요. 나머지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 저기 한국에서 전문기관에서 설명한 글인데요. 네,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종사가 이제 세 사람이 한 세트인데 1943년에 이제 가서 10개월 동안 다녀온 거죠. 그런데 그, 이, 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이제 안 돼 있고요. 이때 그 파견된 목적이 일본서 요청을 해서 이제 간 거죠. 갔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미츠 3대 쇼군인데 쇼군의 그 아들이 그 태어났다고 그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조선에서 그 이제 말이 안 되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축하 사절을 보낸다는 게. 근데 당시 조선 상대의 입장이 좀 궁한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진족한테 두 번 전쟁에서 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정식으로 그 이제 북경에서 시작되기는 그 바로 전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서 무리한 요청이 왔지만은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낼 때그 나름대로 그 자기 합리화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거를 잡혀간 포로들을 데려오는 그런 그 임무를 부여하면서 이제 보낸 겁니다. 이때 이제 다른 기록이 이 조경, 부사가 쓴 동사록이 있고 신유, 종사관이 쓴 해사록이 있는데 이 전부 거의 심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종사관이 그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이때 뭐 몇 가지 그 좀 특이점이 되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컨대 조선에서 잡혀간 포로인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술로서 300석의 녹을 받는 그 300석이면 상당히 높은 녹을 받는 이 경우인데 이 사무라이는 아니고 의사로서 이제 이 다이묘한테 이제 채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일본의 에, 그 마을들이나 뭐 이 건물들을 보니까 상당히 부유하다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사신들이. 그래가지고 그 글들을 자주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에도까지 간 다음에 그 니코까지 갔어요. 니코에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이제 그 뭐랄까 배려를 하기 위한 건데 조선에 이미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올 때 니코까지 와달라고. 그래서 이미 조선에서 알고서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 가는 물건도 있어요. 종을 제가 가지고 갔어요. 종하고 그 향풀을 피우는 그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걸 싸들고서 그 일본을 이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국서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잘 해결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서울을 출발해서 에도까지 간 거죠. 에도까지 갔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에도에서 여기 니코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니코까지 큰 종하고 향로를 들고서 니코까지 이제 사신들이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보면은 그 예, 궁궐에서 임금한테 하직
인사를 올리니까 그 임금이 이제 인조가 되는 거죠. 인조가 각각 활과 화살, 오피, 약물들을 주었다. 그리고 부채 두 자씩을 하사했다. 이 당시에 이런 물건들을 보면은 어떤 물건들을 주로 귀중한 선물로 주고받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강히 그 중요한 이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 값이 나가는 게 이제 호피겠죠. 호랑이 가죠. 그래서 하직을 하고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오는 그 여정도 뭐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자세한 기록은 없고요. 저번에 봤던 기록보다는 이제 자세하지 않고, 부산에 이제 도착을 딱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을 이제 가는 거니까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이것이 항상 중심은 뭐냐면은, 이 임금의 편지, 그 일본의 그 에도幕府에 쇼군한테 보내는 그 편지, 국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일단 딱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 관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서로 이제 그 숙배를 했다. 그리고 그, 부산,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서 이제 머물면서 이 배들이 이제 큰 배가 그 세 개가 떠나는데 그 인원이 그럼 400명, 5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한 대에 막 100, 한 50명, 60명 이렇게 타게 되는데 이 큰 배들은 이 노의 힘으로만 가기 힘든 거예요. 노의 힘으로만. 노를 저어가지고. 예, 그 도초를 올려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바람이 제때 불어야지 딱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못하니까 엄청나게 기다려요, 어떤 때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바다는 엄청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조그만 배는 노를 져서 갈 수가 있어요. 노를, 조그만 배는. 소수 인원이 다니는 배는. 이거를, 그, 지금 말하는 연락선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떠나가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큰 배는 이렇게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모험을 했다가 그 자기가 망한 거죠. 네, 그만큼 큰 모험이 따르는 건데, 근데 부산에 있는데 이 소장로는 뭐냐, 이 소장로라는 사람은 뭐냐면 츠시마에 있는 이제 승려인데 그 츠시마의 외교를 조선하고 외교를 감독하기 위해서幕府에서 그 보낸 그 승려입니다. 승려. 저번에 이제 보았죠. 이 승려들이 그 교토에는 도후쿠지에 그 승려들이 그 세 사람씩 번갈아 이제 와가지고 그 여기서 일을 하고서 교대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배를 보내가지고서 조선에 그 의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의사가 김호인데 이 사람을 대마도에 먼저 보냈다. 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젓는 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낸 그러니까 의술이 조선이 대마도에 비해서 이제 훨씬 앞서 있는 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산에 있으면서 이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일광산 니꼬인데 일본에 여기 가서 그 헌향하는 향을 올리고 제례를 지내는 그 의식을 연습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서 떠나기 전에 일본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나라의 처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그 바람이 이제 여기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서 결국은 그 부산포에서 등호포라는 데로 옮겨요. 등호포는 그 부산 끝에를 돌아서 이쪽 그 서쪽으로 조금 가면 끝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떠납니다. 거기서 이제 가는 것이 배가 바람이 그쪽에서 잘 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떠났는데 그 뭐 가다가 그 이전인지 그 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바람이 잘못 부니까
물결이 그냥 올라와가지고서 배가 막 거의 뒤집힐 뻔하고 이런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가 나중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배의 그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뭐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파도에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정사에 배에 실었던 뭐 음식 반찬 이런 것들이 전부 버려졌고 그릇들이 전부 깨졌다 그러잖아요. 그 배는 정사, 부사, 종사관 세 명이 있잖아요. 세 명이 가장 대장인데 이 세 명이 서로 다른 배에 탑니다. 세 명이. 그래서 배가 세 대가 이제 가는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뒤에 이제 떠났어요. 이거 4월 27일이야. 4월 27일 날 떠났어요. 지금 부산에 온 게 언제냐면은 3월 10일 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얼마를 기다렸냐면은 4월 27일 날 떠났으니까 한 달하고도 17일 기다린 거야. 한 달 보름을 기다린 거예요. 배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4월 27일 날 이제 그 쯔시마를 건너가니까 포구에 있는 외인들이 연내에서 횃불을 이제 드니까 그 화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 5선, 6선 이거는 이 찌시마 사람들도 같이 타고 오는 배들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원래는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배고 뒤떨어져서 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찌시마 꼭대기에서 그 찌시마 밑에 있는 여기 중심지죠. 지금 이즈하라 그 후츠 후츠에 도착을 했다. 하니까 거기서 도주가 이 도주가 이제 찌시마의 다이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찌시마의 다이묘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문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소장로였었죠. 그 승려. 어? 이거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이 장로 홍영홍이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 장로는 이 가사를 입은 이 승려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도국구지에서 보낸 그 윤번제로 보낸 그 애교를 감독하는 이제 승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주에 이르자 전부 관대를 갖추고서 국수를 받들고서 배에 내려서 그 절에 이제 가서 쉬었다. 그 절에 되게 이제 많이 나눠가지고 그 숙박을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5월 12일이에요. 여기 지금 도착한 게 5월 11일이잖아요. 5월 1일. 여기서 바람이 불어야지 이끼까지 이제 갈 수 있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기다린 거죠. 10일 이상을. 12일 날 겨우 그 바람이 불어서 가려고 하니까 그 지시면서 그 도주가 보내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부는데 왜 못 가냐고 항의를 했는데 가지 말라고 이 바람이 지금 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바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바람을 아는 거예요. 이 동네 맨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떠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세 번째 선에서는 이 전염병이 벌써 번져가지고 이 격군이라는 배사공들이 하나, 둘, 셋, 넷,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들어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 데려가고 섬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엄청나게 뭐 아프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했는데 5월 14일 보름 후에야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섬인데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끼도에 지금은 가츠모토라고 하는데 지금 가제모토라고 이제 여기서 가츠모토에 이제 도착을 했다. 도착했더니 인가가 한 5, 60호 되는데 거기에서 거처를 고서 삼았다. 그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저번에서 봤듯이 항상 이끼에서 그 아이노시마라는 데로 이제 가요. 이게 거의 그 시모노세키 가까운 데 있는 섬인데 후쿠오카 지나서 근데 바람이 또 안 불어.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그
전부 이게 이 사람들이 귀로 듣고서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듣고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틀려요. 나고야 명고옥을 건너가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요 명곡이 이 글자가 아니고 이름 할때 명자에 나고야라고 있는데 여기로 이제 갔다 그랬어요. 갔더니 도착하니까 조그만 한 성이 있는데 성 밖에는 싸움터가 많았다. 이거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군사를 주둔했던 곳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잠깐 앞에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래는 어, 어, 여기 츠시마에서 이렇게 가지고서 여기 이쪽 섬으로 가야 돼요. 섬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못 가고 여기로 도착했어요. 이쪽으로 여기 끝으로 여기로 밑으로. 자 이제 거기를 이제 나고야라고 이제 하는데요. 나고야가 그 일본의 그 교토에서 도쿄 갈 때 있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나고야. 그 나고야도 나고야라고 하는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나고야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끼 섬이잖아요. 여기 츠시마인데 요 섬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발음이 안 벌어주니까 할 수 없이 일로 왔어요. 일로. 나고야. 그 여기 왔다가 이제 일로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고야라는 데가 이제 그 뭐라고 이 사람이 그랬냐면 여기 성 하나가 조그만 성 하나가 있는데 성 밖에는 싸움터가 많았다. 이것은 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군사를 주둔했던 곳이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히데요시가 조선을 칠 때 여기다 군대를 좀 집결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10만 이상을 집결시켜서 보내고 조선으로 10만 정도를 또 주둔을 시켰어요. 주둔.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가 30만 정도가 모였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던 데인데 여기를 그 군사 거대한 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것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복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여기에 그 박물관도 하나 있어요. 박물관. 그리고 이 박물관은 이 임진왜란을 전문으로 하는 박물관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곳에서 여러 번 제가 가봤는데 네, 가면은 바로 나고야가 이래. 나고야가 여기 나고야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명호옥 나고야. 여기서 군대를 막아줘 일로 건너서 이 정유자란 때 친 거예요. 정유자란 1597년. 그다음에 요거는 임진왜란 때 친 겁니다. 임진 1592년에 군대가 여기서부터 가서 이렇게 가서 한경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정유자란 때는 그 남쪽으로. 요거는 그 제가 이 여기 있는 박물관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박물관에 들어가면 전시가 이제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당시에 나고야가 이랬어요, 나고야가. 나고야가 이랬는데 이게 그 히데요시가 주둔했던 그 본부고요, 본부. 그다음에 각 지역에 그 다이묘들이 자기네 군대를 끌고서 주둔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주둔한 군대가 15만 명이고 조선으로 떠난 군대가 15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가 있고 한뒤 거대한 지역이 군사 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 집들도 아무것도 없고 이 전부가 그냥 역사 사적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요 성터만 좀 남아 있고 여기에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박물관에. 그래서 여기 사진 찍은 이게 그 안에 요 박물관에서 찍은 겁니다. 이것도 박물관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전시하고 있는. 근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일본의 성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안에 그 천수각 높은 탑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이거 히데요시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보이는 섬이 이게 이끼도입니다. 이끼도, 일기도. 그래서 저 위에가 이제 그 츠시마가 되는 거예요. 저 뒤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군대가 출발해가 조선 친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통신사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와서 들으니까, 여기 와서 들으니까 여기서 한 30리 되는 거리에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고려촌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 도자기를 굽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이 사기장,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 정착을 시키고 도자기를 만들게 했는데 이 가까운 데에 고려촌이 있는 거예요. 그 들은 거죠. 자, 이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임진왜란때 잡혀간 이 사기장들을 도자기 굽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집단으로 거주시킨 지역들입니다. 이것이 규슈에 이쪽에도 있고 나시로가와라고 가고시마에 있고 이 구모모토 밑에 야스시르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데인데 여기는 아리따 이마리라는 그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동네가 있고 요거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다카토리, 아가노 이런 데가 있고 여기는 그 하기라고 있어요. 하기. 이게 다 유명한 동네예요. 여기에 조선 도공들이 조선에 일본에서는 조선인 도공이라고 불러요. 도공.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벌써 역사가 한 400년 되잖아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 후예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400년 이상 살면서 엮어낸 그 역사가 굉장히 풍부하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자료를 이제 먹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몇 번씩 다 가봤어요. 이 동네. 가보면 진짜 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년엔 여기도 다시 한번 여기 세 번째 가게 되는데 학이라는데 여기 이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보면은 뭐 지금도 이런 동네에서는 이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가노라고 읽어요. 일본말 아가노. 이게 우에노라고도 읽어요. 도쿄에 가면 우에노 공원이 있는데 우에노라고 있고 여기서는 아가노라고 읽습니다. 아가노 야키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인의 후예들이 만든 마을이고 여기서 도자기를 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쪽 지역에 북쪽 지역에 이제 유명한 데가 이게 아리따라고 있죠. 아리따라고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도자기 산지입니다. 이게 도자기. 여기에 있는 도자기들은 이마리라고 하는데 지금 나고야 지금 배가 간 데가 여기에요. 여기쯤입니다. 여기쯤이니까 아니다. 여기쯤이다. 여기. 여기쯤이니까 있는 얘기를 들은 거야. 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요 도자기 아리따야끼는 중국이 당시에 17세기 청나라가 맨 처음에 생기고서 상당 기간 동안 무역을 금지했어요. 해외 무역을. 그래서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럽에 팔려나간 도자기가 여기서 대량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아리따야끼가 조선인의 후예들이 만든 도자기가. 그래서 이 도자기가 이말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요 밑에는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전체 가보면은 각 지역에 뭐 독일이든지 네덜란드든지 이 아리따야끼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산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그것이 남겨져 가지고 지금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는 곳이 많아요. 아리따야끼의 전시물들이. 그래서 이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라치에도 조선인 도공들이 있어요. 가라치에. 제가 이런 건데 제가 요즘에 뭐 하나 관여한 게 있어요. 이게 세계 뭐 3대 뮤지엄 중에 하나인데 이 대형 박물관이 있잖아요.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런던에
여기에서 사무라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년에 그 특별 전시를 해요. 근데 대형적이었을 때 얘네들이 뭐 하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사무라이는 그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졌어요. 지금은 무슨 뭐 아니면이 소설이니 뭐 드라마니 그 게임이 등등 아주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사무라이라는 그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무라이를 주제로 한그 특별 전시를 이제 여는데 에, 이게 제 이메일에서 딴 건데 리셉션에 오라고 초청이 왔는데 제가 못 간다고 답을 보낸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전시래. 요것이 가라츠에서 만든 조선인들이 만든 도자기인데 그 가라츠 어디냐면은 요 가라츠네요. 가라츠 여기. 요걸 가라츠라고 읽는데 요것에 만든 조선인들이 17세기 초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만든 그 도자기인데 요거를 그 대형 박물관에 갖고 있어요. 근데 사무라이들이 조선 사람들 잡아다가 만든 거 아니에요. 사무라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 이게 이제 박물관 전시에 도록에 나오는데 도록에 그 소개 요 도자기 소개를 제가 썼어요.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거기서 어디 한 작년부터 작업을 했었는데 백무용 관광가 가지고 뭐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도자기를 일본서는 어떻게 부르냐? 오크 고라이라고 불러요. 오크 고라이, 오크 고라이. 오크라는 건 저 뒤쪽에 있다는 뜻이고 고라이는 고려라는 뜻이에요. 고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뭐 이유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연유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쪽 다니면서 도자기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금. 자, 그래가지고 아이노시마를 지나서 이제 그 지금 시모노세키 아까마 아가세키에 도착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조선에서 벌써 맺는 종이 도착을 한 거예요. 니꼬에 갈 종이. 그래가지고 이 종은 따로 이 다이묘를 하나 시켜가지고 일본에서 배를 전부 모아가지고 종을 호유를 해가지고서 벌써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들 조선통신사하고는 다르게 달리 종을 종을 호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실어간 겁니다. 자, 제가 쭉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사공 중에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육지에 내려서 치료하도록 했다. 이 병을 걸리면 거기서 딱 배에서 내리게 해요. 내리게 해서 그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 다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배를 얻어서 그 쯔시마로 이제 보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치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유를 가져와서 그 조선 서울에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미가세키라는 데 가니까 그 객관 이 찻집을 객관으로 써왔는데 새로 수백한 집을 짓고 그 가는 곳마다 그 새 집에 병풍, 술과 음식, 그릇 이 모든 것이 몹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준비되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해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당시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바를 쓴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객관에서 포구에 이르기까지 좌우에 등불을 달아서 밝기가 대낮 것 같았다. 뭐 등등의 본거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오사카 같이 왔어요. 오사카까지 가까이 왔는데, 오사카, 무로츠라는 데인데, 오사카 이제 전이에요. 전인데, 여기에는 그,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다이묘가 이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돼요. 이 조선족 행사를. 근데 다이묘가 없는 거야. 다이묘가 없어요.
다이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지사라고 있는데 가지사노 가미가 이 직책 이름이에요. 직책 이름이고 이제 그 이쪽 쪽인데 다이묘인데 이 사람이 없어. 왜 없냐면 다른 데 가고서 없는 거야. 다른 데 가고서.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조선통치사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이 얘기만 듣고서 적은 겁니다. 길리 시탄이나 그 밖에 급한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쇼군이 그 여기서부터 떠나가지고서 이쪽 뭐 적을 잡는 일을 전담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같아요? 길리시탄. 길리시탄이 그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교, 길리시탄. 이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거의 끝마무리 때의 이 시기가 이 시기가.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 기리스탄을 거의 한 50년 정도 걸려가지고 점점 세게 탄압을 해가지고 다 잡아서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그래서 165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일본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게 돼요. 기독교는 일본에 처음 들어온 게 16세기 중반이에요. 150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구가 불었다가 그 도쿠가와 바쿠프가 이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탄압을 시작해가지고서 한 명도 이제 안 남게 없어지는데 그 기간이 한 50년 동안 이제 걸쳐가지고 탄압을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죽였는데 이때 가장 크게 그 사건이 터진 것이 여기에서 터졌어요, 여기에. 여기가 이 규슈잖아요. 규슈에 이쪽에 나가사키가 요 근처가 나가사키 가까운데 직접 가는 길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한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은 이런 동네가 있어요. 시마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마바라.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이게 1637년, 1638년에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것이 그 나중에 기리스도교가 중심이 돼서 일으킨 반란이라고 정부에서 규정을 줬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가지고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시마바라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아마쿠사라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서 요 송에 요 하라라는 성이 있어요. 하라. 요 송에 마지막 한 거를 했는데 여기에 몰아넣고서 싹 죽였어요. 싹. 한 명 살았어요. 한 명. 한 명 살아남았어요. 한 명. 싹 죽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을 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죽은 기독교인이 일본은 3만 5천 명 정도예요. 3만 5천 명. 근데 조선은 그 19세기 말에 이제 윤지충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전주에 가면은 전동교회라고 있죠. 전동교회.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전동교회. 그게 그 가톨릭 교회인데 그것이 거기서 첫 번째 순교자를 기념해서 세운 가톨릭 교회예요. 그게 1791년인가? 하여간 그 거의 말기쯤에 그때 시작해가지고서 대원군 때까지 3차에 걸쳐가지고 큰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조선은 2,300명 정도입니다. 2,300명. 근데 일본은 10배가 넘어요. 근데 중국은 나라가 큰데 중국은 관대했어요. 관대해가지고 중국은 전부 죽은 사람이 1,000명이 안 돼. 그렇게 큰 나라인데. 이게 세 나라의 그, 그 특색을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리스도교가.
지금은 이쪽 지역에 가면은 특히 이쪽 아마쿠사라는 이쪽에 가면은 그 교회들이 조금 그 가톨릭 성당들이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서구 열강에서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고 종교의 자유를 이제 보장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다시 전파가 되는데 이쪽은 다시 살아나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아주 여기저기 이제 성당들을 세우는데 그 성당들이 예쁜 성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그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이쪽으로. 근데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은 이 비참한 역사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는 조선인들하고도 엄청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임진왜란 때 잡혀온 사람들이 그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뭐 이리 채고 저리 채고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그 제주이트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그래서 한국의 포로들이 그 대거 그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뭐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많이 이제 종교를 버리고 그 나머지 일부는 다 그 멀리 떨어진 섬이나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몰래 신도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일본에서 그 가쿠레 키리스탄 그 숨어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낮에는 불교 신자고 밤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그런 식의 생활을 이어왔는데 그 시초를 이룬 것이 지금 연구로 조선인들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인들. 그렇게 그 몰래 숨어서 종교를 시작했던 시작이 이 조선인 포로들에서 이제 그 크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그 연구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마바라입니다. 시마바라. 지금 시마바라 시고요. 여기에 조금 돌아가면 그 운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예전에 얼마 전에 화산이 덮쳐가지고 마을까지 막 그 막 용암이 흘러내린 그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이것이 이게 화산 지역이에요. 화산 지역. 자, 오사카까지 왔는데 포수 한 명이 또 전병에 걸려서 다른 데에 싣도록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끼를 지나면서 오사카 오는 사이에 보니까 그 세토 나이카이 그 바닷길을 따라서 쭉 오는 거예요. 오면서 보았더니 백성들은 땅이 비좁아 농사 지어 먹을 곳이 없어서 높다란 산봉우리 마라토까지 모두 개간을 했기 때문에 산에는 풀이나 나무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일본도 그 편편한 땅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옛날 그 전 근대는 그냥 화전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화전해가지고 화전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그 19세기 말에 사진을 보면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6.25 때도 사진 보면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거기서 화전하고 나무 벼다가 뗄감뗄감하니까 산에 나무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을 있는 곳에는 비슷한 그 형태의 생활을 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사카에 도착해 봤더니 그 뭐 집마다 화려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 그래 오사카 갔더니 그 상선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몇천 척이나 되는지 모른다. 당시에 오사카는 점점 일본의 이제 그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요. 전국에 그 쌀이 모여가지고 그 쌀을 거기서 팔고 현금으로 바꾸는 곳이 오사카였어요. 오사카. 그래서 일본의 부엌이라고 이제 그 니혼노 다이도코로라고 그 불렸는데 이 경제 중심지니까 전국서 배들이 모이기 때문에 몇천 척이나 되는지는 모른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배가 많은 그 이제 화려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를 가니까 우리를 보고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가다 보니까 5층으로 된 망루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다. 이건 뭐냐면 오사카 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사카 성.
천수각이라고 하죠. 가장 가운데 있는 높은 성을 그 텐슈가크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그 혼간지 이, 이 한자가 여기 가운데 틀린 거예요, 이게. 그 원할 때의 원자입니다. 그 혼간지에 관세를 정했다. 오사카 가면은, 오사카는 원래 그 조도 신주, 정토, 진종, 이 본원사 계통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절들이 많은데, 예, 거기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자, 오사카에 머물렀는데, 그 배에 따로 실었던 병자들을 땅에 내리게 하고서 천막을 치고 거처하게 했다. 또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 병먹으러 보냈다. 이것이 조선의 이제 방식인데요. 그 병을 걸리면은, 이 전염병을 걸리면은 그 떠나야 돼요. 자기 살던 집을.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그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뭐 양반들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 일반 노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강가 이런 데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 먹을 것도 멀리서 던져줘요. 던져줘.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공들이잖아요. 격군. 이 병에 걸리니까 이 막을 치고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오사카에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보따리를 검사한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거기다가 검사를 하니까 이 사기, 그러니까 도자기가 한 10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전부 깨부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자기, 조선의 도자기가 굉장히 그 일본서 귀했기 때문에 이 고가예요, 고가. 이걸 팔아먹으려고 몰래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밀매를 하려고. 근데 법으로 밀매를 이제 금지를 했어요. 이제 밀매를 하는 사람들을 잠상이라고 하는데, 잠상. 잠수를 타는 상인이라고 이제 하는데, 일본엔 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조선통신원들이 올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조선에서 갖고 온 물건들을 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이제 그것을 법으로 금했어요. 법으로 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이제 큰 돈을 버니까 항상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갖고 오는 물건들이 주로 뭐냐면 인삼, 그다음에 이런 요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가장 고가가 인삼이에요, 인삼. 근데 걸려가지고서 가져온 걸 다 깨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다음에 저번에서 봤듯이 이제 시를 지어달라고 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서 시를 이제 지어주는 그 얘기들도 있고요. 이제 오사카를 타고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서 이제 그 교토로 가는 겁니다. 교토로. 이 교토로 갈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조그만 배들이 양쪽에서 끌어요. 이 큰 배를 사신들이 탄 배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사카에 이르니까 그 5층으로 된 탑이 보였다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냐면 이게 교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지,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지금도 그 도지에 그 석층 저기 석탑이 있잖아요. 5층 석탑이 그것이 그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때하고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항상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컸기 때문에 교토에 와 보니까 땅은 넉넉하고 토지는 기름지다. 그다음에 이 길들은 네모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절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다음에 위람할 곳이 많다. 그래야지 일행은 그 본국사에 머물렀다. honkokuji. 요 절도 먼저는 다이도쿠지에 이제 많이 머물렀는데 이 honkoku지에 이제 머물렀다고 돼 있잖아요. 이 honkoku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요 절은 그 저도 지난번에 한번 봤나?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하고 외교를 처음에 이제
그 복원을 할 때 그 사명당 유정이 오잖아요. 유정이 그 저기 협상을 하러. 그 유정도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지금 교토에 가서 이 절에 가보면은 사명당 유정이 일본에서 송운대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머물렀다고 이제 그 팻말에 써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 교토에서 이제 망골려를 향하고 이 백서당이 문물을 보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승려들입니다. 승려. 승려들, 외교에 관여하는 승려들이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고 또 선물을 건네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오사카를 지나서부터는 그 외인들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글씨나 그림을 요구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가지고 글씨 쓰는 관원이나 그림 그리는 관원은 잠시도 쉴 새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원하고 화원을 이제 보내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남긴 그 글씨와 그림이 아직까지 보존이 돼가지고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보면은 아주 뭐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제 많이 꾸며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줘 그 유네스코 문화재 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자, 교토에 왔는데 당시에 천황이 있는데 천황이 여자다, 했죠, 여자다. 이게 주소 듣고서 쓴 거야. 천황이 여자라고. 나이가 바야흐로 22세요. 그 남자 동생이 나이가 13세인데 올 연말에 장차 그 동생의 천황의 자리를 전해를 한다는 것이다. 이 천황이라는 것은 외황이란 종교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서 남에게 시집갈 수가 없고 천황의 그 위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 다음에 시집갈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신들한테 상당히 신기한 소식이고 적었는데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일본에는 고대 때 그 나라 있잖아요. 나라가 수도 있을 때는 여자 천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안을 지금 교토로 옮겨갔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자 천황이 없다가 여자 천황이 처음 생긴 게 요때. 이게 메이쇼 텐노라고 이 사람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자 천황이에요, 여자 천황. 이 사람은 자기 엄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2대 쇼군 이제 시대타다, 시대타다. 그래서 쇼군이 되고서 천황과하고 연결을 맺으려고 여자를 하나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서 더 그 천황과하고 그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려고 현직 천황을 퇴위를 시키고 거기에 태어난 그 독고가게의 딸을 천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거의 1000년 만에 여자 천황이 탄생한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메이셔 텐네, 메이셔 텐노. 그러다가 이제 그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자 천황이 있습니다. 이 천황이 그 고 사쿠라 마치라고 있는데 일본말 고 사쿠라 마치 텐노가 1762년에서 77년까지 천황이 됐어요. 그 남자 동생이 있는데 남자 동생 너무 어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한 8년 동안 한 다음에 자기 남동생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뜨고서 장례식을 치를 거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치르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교토대에 가가지고서 그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줘가지고 뭐 결국은 여기서 맡기고 해가지고 서 그 카피를 해왔는데 상당히 힘들게 카피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두 번째 여자 천왕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아마 그 여자가 천황을 못 입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그거를 또 고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나팔 부는 사람하고 사공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원명이 되었다. 이들을 모두 대모사과에 이제 보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러고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애도를 향해서 떠납니다. 네, 떠나는데 이 가는 말에 처녀필인이 되었다. 근데 말들을 다루는 거를 보니까 상당히 소중하게 다루더라. 말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길은 저번에 봤던 조선 가에 돌아가지고 사신하고 쇼구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 사각경에, 시각경에, 저기, 비와고 있는 그 길 쭉 따라가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갔더니 그 길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그에 푸른 때를 입혔다. 길바닥에는 모래를 놓아서 질지 않도록 대비했다. 양쪽으로는 소나무를 심고서 심리마다 뭐 돈대를 만들었다. 이런 본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나고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있는 그 나고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나고야 도착했더니 이 누가 지금 여기에 다이묘고 뭐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다이묘는 이에야스, 도쿠가 이에야스의 넷째 아들이다. 그리고 지금 쇼군의 작은 아버지 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자기 자손들이 쇼군직을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 쇼군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일본에 세 군데를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서 쇼군의 대가 끊어지면 거기서 한 명 뽑아가지고 가서 쇼군직을 이어받게끔 만들었어요. 그 중에 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 나고야에 있던 그 다이묘가.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쇼군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는 기이즈라고 여기서 그 와카야마가 있는데 거기서 간 사람이 쇼군이 한번 된 적이 있고 하나는 미토. 저 도쿄에서 나리타 공항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미토라고 있는데 미토에서 맨 마지막 그 쇼군이 그 집의 다이묘의 아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이 사람은 몰랐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자기 숙부가 여기에 이에야스 아들이 여기에 다이묘가 되는지는. 쭉 가서 이제 후지산 가까이 가서 세이켄지에 도착했다. 절은 크지 않지만 경치가 맑고 묘했다. 이 세이켄지는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합니다. 삼도. 이게 미시마인데 삼도라지 미시마에 이제 머물렀다. 이거 절이 있는데 봤더니 이 절이 엄청나게 화려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도에 도착했어요. 에도에. 학고네를 나와 에도에 도착해서 그 혼세이지에 들어갔다. 지금 이 절이 없었습니다. 없어졌는데 이 에도에 있던 큰 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에도 성을 이제 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 도춘이 와서 그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 도춘이 누구냐면 하야시 라잔. 지난번에도 나왔던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학자죠. 유학자고 이때는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 브레인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학식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시도 잘 짓고 그다음에 글도 잘 쓰고 유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서 조선의 사신들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이 되는데 일본에서 제일 명절로 친다. 3일 동안 영거푸 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오봉입니다. 오봉. 지금은 어, 양력 8월 15일을 오봉해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큰 명절로 하는데 예전에는 음력 15일이었어요. 조선으로 말하면은 그 추석인 거죠.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일본은 7월 15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후가 조금 온난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농산물이 빨리 익어가지고 수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도쿄에 이제 에도에 있으면서 어, 이 하야시 라잔이 와서 물은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서 필담을 한 거죠. 일본에는 근래에 남만, 이 남만은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야소, 야소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소, 예수. 예수의 그 사법을 묻는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뭐 지금쯤 되면 엄청나게 단속을 해가지고서 거의 이제 말살을 시키는 상태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키리스탄이라고 크리스찬. 그걸 그 발음대로 해가지고 키리스탄이라고 했어요. 키리스탄이라고 하고. 그 우두머리가 뭐 누가 있는데 뭐 우리 그래가지고 백성들 현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때 벌써 거의 다 이제 말살을 시킨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도를 내려가지고 굳게 금했기 때문에 대개 없어졌지만은 변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혹은 해안으로 도망해 간 자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각굴의 키리스탄 숨어 있는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당신 나라에도 이런 그 키리스탄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없었죠, 당연히. 그 조선에 첫 번째 기독교 신자가 탄생한 것이 1780년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보다는 뭐 한 230년 넘게 늦은 거죠. 일반 행전 이상으로. 조선은 그만큼 이제 고립돼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왔던 그 통역사가 얘기해 키리스탄이라는 이름은 츠시마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다고. 이거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당연히 들은 적이 없죠. 자, 벌써 이, 이 사공한 사람이 이 병으로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세상을 뜬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도에서부터 니꼬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지낼 그 제문 그 잘 준비되어 있냐고 그렇게 확인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도 있어요. 예컨대 대승정, 남방광 이란 자는 이 이에야스가 있을 때 신임받던 중으로 나이가 이제 133세였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니꼬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는 들도 없는 큰일이니까 나도 죽기 전에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러고 청함으로 이를 허락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맞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제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쓴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코보라는 사람이 난코보. 근데 요 방자를 잘못 썼잖아요. 그죠? 난광 요거까지는 맞는데 요거 틀렸잖아요. 요 글자가 난코보 보라는 거는 이게 조그만 암자라는 뜻이야. 암자. 이 사람이 승려고 이 사람이 댕가인데 아까 133세라 그랬잖아요. 133세는 아니고 이 1643년 이해에 세상을 떴어요. 이해. 그런데 30년쯤에 태어나서 43년에 떴으니까 장수를 했죠. 굉장히 장수한 거죠. 얼마야? 90 거의 뭐 7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장수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도 바쿠프의 일종의 그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이에야스가 굉장히 신임했던 승려고 이 3대에 걸쳐가지고 그 정치 고문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니코의 도쇼 다이공견 이걸 만든 것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지난 봄에 갔던 텐다이시 엔야쿠지의 승려입니다, 승려. 승려인데 그 정치인자 관여를 해가지고 이에야스가 좋아해가지고 옆에 두고서 이제 그 조언을 이제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니코의 그 사찰하고 그 신도를 세우는 그 구상도 했고 설계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에야스가 죽은 다음에 이 신으로 만들었잖아요. 신의 이름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소리 이렇게 해요. 덴카이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조선에서 사신이 왔다니까 가보고 싶은 거야. 제설 지내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조선 신사는 사신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적은 거죠. 적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 이 일본 근세 초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날은 이에야스가 죽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모두 모여가지고서 그 제를 올리는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5월 17일에 제를 올릴 적에 그 니코에스일 종로가 실린 배가 마침 강원에 도착했다. 지금 5월 1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7월 17일인데 그 이날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냈다고. 일본은 그 매달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 매달 같은 날에. 그러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매해 그 세상을 뜬 날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 제사 12번 있는 거예요. 12번. 일본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근데 불교에서 그 제를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이 종이 조선에서 온 거예요. 이 당시에 딱 오니까 그 쇼군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